안녕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지금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소식으로 다음 주에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 도대체 왜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두산중공업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또는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또는 자본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바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를 수요자들한테 이제 팔면서죠. 그러면서 어떤 돈을 이제 지불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 은행 대출 같은 경우 또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를 지급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주가가 약 10,000원 이하, 즉 7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주가가 두산중공업이 10,000원 이하,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요, 최고 18,000원, 엊그제만 해도 한 16,000원 정도 돼서 4배 이상, 4,000포인트 이상의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해줬습니다. 주가가 제가 차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생명선에서 새로운 거래량들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려 줍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서 단기적인 주가의 폭등 속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겠죠. 매물들이 쭉 나오는데 들어갔던 그런 세력들의 수급보다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한 번 더 생명선 20선을 타고서 다시 한번 폭등을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4,000포인트 정도 단기간에 빠른 급등 이후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바로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주가라는 것이 지금 4,000포인트 올라가더라도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1차 큰 파동을 주고 눌림 조정 대신 물량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재차 또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의 폭.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이 정도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할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겠구나. 이 정도에서 따라갔을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안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정 이후에 눌림, 거래량을 판단하고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거래량이 나올 때 따라가는 2차 파동에서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주가가 다시 레벨업을 이 정도 해줬을 경우에는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발행 가격에 따라서 반영되는 그런 주가의 큰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테슬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유상증자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유상증자라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꼭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보세요. 올해 2월달 이 시즌에서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요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은 약 60달러 정도입니다. 60달러에서 거의 20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크게 하락을 해주고 다시 갔습니다. 즉 유상증자 이후에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약세 국면으로 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물론 2대 주주 매각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더 크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테슬라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폭등을 한 다음에 유상증자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을 한 다음에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아까
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폭등을 한 다음에는 또 눌림 조정이 있는 것이고요. 폭등을 한 다음에 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주가는 폭등을 하면은 쉬는 구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내동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매수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 기업만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뭐 이럴 때도 사는 거고 이럴 때도 사는 거고 이럴 때도 사는 거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 시장을 삼관했을 경우에는, 시장을 바라봤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폭 자체가 한 폭씩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 폭의 돌파의 초입이 아니라 돌파의 마지막 부분 쪽에서 따라가면은 리스크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셨을 겁니다. 두산중공업 역시도 폭등 이후에 조정, 다시 폭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많았던 것이고요. 유상증자가 그 빌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그런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아까 2월달 유상증자 이후에 조정을 간 후에 재차 두 폭을 올라갔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으셨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은 유상증자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만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 기업의 성장성에 좌지우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어떤 가격대, 몇 파동에서 공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은 되도록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카톡방 등 계속 참여하시는데요. 저희가 댓글로 또 우리 무료 카톡방, 월천 재테크 무료 카톡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새로운 테마주들 올라왔을 경우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파동의 바닥에서는 잡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그런 파동, 여러분들이 이평선들을 좀 그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동의 초반에 공략을 하시거나 초반을 놓쳤으면은 1차 파동의 눌림 조정 때 생명선 근처에서 매수 분할 매수의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항상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얼천 재테크 구독, 좋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